이러니 매물이 없지. 양도세 비과세 12억 기다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는 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내용이고 최근 분위기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안혜원 기자님이 이제 9월 25일 날 작성해 주신 거네요. 저도 굉장히 좀 기다리고 있고 궁금한데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는 거 어떻게 되는 거냐. 아마도 연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는 넘기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저라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인생인데 그래도 이제 내용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1주택 가지고 있고 그냥 1주택 비과세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해놓고 그 기한을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죠. 언제까지 팔아야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해볼 수 있는 거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말까지 비과세가 기준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그게 틀어졌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일단 한번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집주인들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 시점에 집을 팔겠다면서 매도를 미루고 있습니다. 전세난에 매수자들은 많은데 매물이 없으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죠. 어쩌다 한번 매물 나오면 신고가 찍습니다. 동작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그러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맞긴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지금 뭐 한 12억 이렇게 된다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제 9억 넘으면은 비과세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건데 이제 그 기준이 12억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가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자면은 이때가 만약에 내가 취득가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양도가가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양도가입니다. 양도가. 이 양도가가 9억을 넘어요. 이렇게. 양도가가 이 9억을 넘으면은 여기 넘은 요 차액이죠. 차액. 요만큼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양도 차익이 9억 아니냐는데 천만의 말씀인 거죠. 헷갈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불리하게 생각하시라고. 희망상이에요. 희망상. 자, 어쨌든 그러는데 이 양도 요 기준점이 되는 요 9억을 이렇게 12억으로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12억으로. 그러면 이만큼 차익이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요 빨간색 차익보다는 요 파란색 차익이 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웨이팅. 기다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안 팔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제 뭐 단독 명의는 11억이라는데 맞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헷갈리시는 겁니다. 그건 종부세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만큼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세금이. 설명하는 것도 어려워요. 자, 계속 볼게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집값은 좀처럼 안 잡히고 있죠. 전세 가격 상승세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매도자들은 각종 이유로 매매를 미루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집값이 더 오를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이건 이제 물건마다 다르겠죠. 특히 9억에서 12억 원 선의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시점이 이제 9억에서 12억 올라가면은 어차피 내가 지금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 거래 절벽에 가깝게 매매가 뚝뚝 끊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사임당님 채널 있죠. 경제 유튜버. 지금 한 160만 정도 되죠. 최근에 나온 거기 출연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많은 그 경제 전문가분들 만나서 인터뷰 하시지만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세금이 워낙 자주 바뀌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9억에서 이제 12억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했더니 그 리액션을 제가 봤는데 막 이게 머리를 막 감으면서 막 안 팔 걸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심리가 딱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물이 더 없다는 거죠. 문제는 언제 올라갈 거냐. 자, 그래서 언제 바뀌냐. 자, 9월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는 일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지금 있긴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여당이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죠. 아주 오래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시장에서는 매물 잠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죠. 9월 서울 아파트 하루 평균 매물이 이날 기준 38,416건으로 집계되는데 두 달 연속 4만 건을 밑돌았다. 아유, 여기 보십시오. 줄어드는 서울 아파트 매물. 5월 달에는 48,152건에서 최근은 39,467. 그리고 매수 우위 지수, 매수자 이렇게 매수하겠다는 이게 많다는 거죠. 이건 KB 부동산이고. KB 부동산 보시면 정말 좋은 자료 많아요. 서울 하루 평균 매물이 지난 4월 47,900여 건에서 5월 46,800, 6월, 7월 계속 줄고 있고, 특히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아니라 강화라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18년 4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2021년 6월 1일은 그게 10%포인트씩 더 가산이 돼서 더 세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양도세 중과가 이제 막 시행된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자, 이날 이후 기본세율 6에서 45%의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돼서 양도세 최고 세율이 65였는데 그 전에는 75였는데 그 전에는 65였다는 거죠.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 이렇게 였으니까 거기에 이제 10%포인트씩이 더 가산이 됐습니다. 3주택자가 양도차익 10억 원인 집을 팔면 7억 5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거다. 여기에 하나 빠뜨리셨네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붙이면 82.5가 나오겠죠. 10억인데요. 8억 정도 내려요. 여러분한테 세금을. 팔 수 있습니까? 그래도 3억 남지 않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그 해당 내용을 잘 모르셨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서울 매매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다. 7월 아파트 거래량 4,697건. 지난해 7월,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비교하시는 게 맞아요. 전월로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계절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7월이면은 작년 7월. 근데 올해 7월을 지난달 6월. 그거는 약간 좀 바이어스가 낄 수 있다. 참고하십시오. 최근 4년간 7월 평균 거래량 1372건과 비교해도 반토막이다. 이달 말까지 신고기한이 남아있지만 8월 거래량 역시 3646건에 머무르다. 사실은 7, 8월은 좀 비수기이긴 해요. 그래서 항상 전년 대비로 비교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름에 임장을 가죠. 그때 좀 들어가서 사야지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급매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이거 최근 1, 2년 동안은 그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게 사라졌습니다. 서울 아마 이제 현업에 계시는 실무하시는 부동산 소장님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D중개업소 대표님은 안 그래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데, 그렇죠.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들끼리 양도세 비과세 상향 시점을 기다리고 있으니 시장에 나올 매물이 없다. 최근 11억 원대 매물이 하나 나왔는데 하루 만에 매도가 이루어졌다. 와. 더 놀라운 건 인근 몇몇 중개업소에서 집주인에게 값을 더 받아줄 테니 계약을 파기하고 배액 배상을 하고 나서 새로 계약하자고 권유할 정도다. 아이고, 참 이러니 이제 진짜 실수요자이신 분들이 너무 힘들죠, 이제 이러면. 자, 늘어나는 양도세에 납세자 불만은 폭주하고 있다. 자, 그 사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는 0.21%가 올랐고 7주 연속 0.2% 상승률을 유지했다. 성북구 하월곡동에서는 레미안 월곡 전용 84제곱미터 호가 12억에 다다르는데 뭐라고? 여기 동네가 제가 좀 연관 있는 동네라서 끝나고 찾아봐야 되겠네.
지난 7월 10억 4,700만 원에 거래된 지 2달 만에 호가가 1억 5천 넘게 뛰었다. 아우. 12억 원대 이하 주택부터 매도가 막히니 그 이상 값을 받는 고가 아파트들도 줄줄이 신고가다. 지난 2월 신고가인 13억 5천만 원에 팔린 이편의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 전용 5구제곱미터 호가도 14억 7천 15억까지 뛴 상태다. 압구정 현대 4차는 5월 13일 41억 7,500에 거래가 됐고 2달 전 최고가인 40억 3천보다 1억 4,500이 상승했다. 최근에는 아리팍이 43억? 와. 43억? 42억. 와. 이거 하나 팔면 이제 빌딩 사는 거죠. 이래서 이제 오히려 꼬마 빌딩 수요가 더 높아진다고 제가 지난주였었죠? 우리 멤버십 특강에서 말씀드린 게. 예전에는 내가 꼬마 빌딩이나 건물을 살려면 가지고 있는 집을 뭐 다 팔아도 살까 말까. 그리고 판다 하더라도 많이 팔아야 되죠. 근데 많이 팔려다 보면은 합산과세 되니까 못 팔았는데 요즘에는 너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버리니까 이거 좀 적당히 팔고 좀 대출 일으켜가지고 하면은 꼬마 빌딩 52억짜리는 좀 사볼만 하다는 거죠. 근데 뭐든지 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유불급이에요. 그게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와, 이게 진짜 어떻게 조정이 될지 참 저도 참 그러네요. 아무튼 분명한 건 좀 지금 상황이 비정상적이긴 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비정상적인 시장은 맞다. 그럼 조정은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떤 요인으로 이게 좀 조정이 되고 가격이 좀 하락할 거냐. 이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지방은 다 지방마다 다르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가격 하락 요인이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서울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 저한테 서울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떨어질 요인은 안 보인다. 떨어지는 요인은.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대구 부동산 시장을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뭐가 있죠? 미분양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분양 물건이 쌓이고 있어요. 공급이 많아서. 그래서 대구 쪽은 공급이 많았으니까 그건 다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고 쌓이니까 그때 이제 가격이 좀 내려가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비슷한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서울에 그게 있냐고요, 지금. 미분양은커녕 공급 자체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올라도 너무 오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무주택 그 상실감, 1주택자들도 갈아타기를 못하는 그거. 다주택자들은요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어설프게 팔았다가 거래 비용으로 다 날립니다. 양도세로 날리고 또 그거 사는 순간 취득세 나가요. 그래서 확실한 내가 물건이 있으면 갈아타게 하시는 거고,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나을 수 있고요. 차라리 이도저도 아니면 파시고 차익 실현시키시고 대체 투자 가십시오. 종목을 바꾸세요. 제발. 자꾸 그 종목 하나를 고집하시면서 12% 취득세도 세금이 준대. 그거 하나만 믿고 잘못해가지고 들어가지 마시고. 1억 이하짜리 해볼만 하대. 3억 이하짜리 안 된대. 그러다가 잘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재산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 급등으로 정부 양도세 세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 고조된 분위기인데, 국세청에서는 양도세 납세자들이 납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요구도 크게 늘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일선에 계시는 세무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힘든 게 세무 대리인이잖아요. 세무사님들이. 그래서 이 납세자들 편에 서서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이게 세금이 얼마가 나오고 비과세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과세당국이 지금 이걸 뒤집어 버리고 있으니까 그걸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다 못한 납세자들이 그런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과세당국에 그냥 계속 서면지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과세당국에서는 일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이러다가 또 무슨 세무공무원 더 늘리겠다 이런 말 안 나올 거 저 무서워요 진짜. 그래서 양도세 관련 서면 질의 건수가 2016년 1040건, 2017년 1056건, 2018년 1779건. 그래서 2019년까지 1000건대 수준이었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83.9%가 늘어서 3000건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6월까지만 한 것도 벌써 3000건을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오르는 걸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건 거죠. 그래서 기사에는 사실 계류 중이고 언제 될지 모른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살짝 좀 아쉽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좀 설명드리자면은 요거는 제 영상에서도 좀 했고 직방 같은 데서도 지금 제가 할 예정인데 일단은 요건 제가 다른 데서 한 게 없구나. 최초 공개입니다. 자,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이제 12억으로 이제 상향 예정이죠. 예정입니다. 예정.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언제 예정될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12월 말 올해 안으로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기다려 봐야죠. 지금 여러분들 포지션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자, 무주택자. 자, 전제 조건이 뭐냐면 1주택 희망자입니다. 일찍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찍 매수가 유리해. 단 절세적인 측면에서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거 있잖아요. 이게 개정이 되잖아요. 자, 개정이 되고 나서 요 이후에 취득하는 분들 있죠. 요분들 장특공 혜택이 줄어요. 양도 차익에 따라서. 저는 왜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1주택자들은. 그런데 요 개정되기 전에 취득을 하면은 기존하고 똑같이 최대 80% 가능하대요. 비과세 기준 12억 넘어도.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살 거라면은 빨리 사는 게 좋아요. 안 살 거면 안 사시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무조건 다 사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말해도 왜 사라고 하냐고 댓글 달리겠지만. 자, 두 번째. 1주택자.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개정될 때까지. 그리고 이 1주택자들은 이미 그 전에 취득했잖아요. 80%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기다리는 게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기는 게임이다. 근데 이제 여기도 사정이 있을 수 있죠. 뭐 사정상 매도가 필요하다. 사정상 매도가 필요하면은 적당히 매도하세요. 이거는 이제 그 해당 물건에 따라 다르죠. 이제 그런데 요 적당히 매도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매도할 수도 있잖아요. 나쁜 물건을 이 사람들이 떠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아까운 물건인데 이 사람들이 받으면 또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좋다 나쁘다는 말 못해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제일 깝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지 지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깝깝한 사람들이죠. 기한이 째깍째깍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 야, 이거 강의 자료인데 이거 강의 자료 만들면 되겠네. 자, 조정에서 조정 가는 경우가 지금 문제잖아요. 강화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들어가니까. 자, 1번, 2번, 3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3년이잖아요. 3년 해봤자 21년 9월 12일 넘었네. 이미 끝났네 얘는. 기한 끝났네. 그쵸? 자, 2번 여기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하면은 2021년 12월 15일인가요? 뭐 초일 불산일 말일 불산일 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냥 11월 15일 합시다. 그거 따지는 거는 저기 세무사님한테 물어보시고, 어설프게 말했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얘기 낫지. 자, 이 사람들은 21년 12월 15일까지
매도를 하는데 개정이 될 수도 있고요. 개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양도 차익을 잘 따져 보셔야 돼요. 양도 차익을 잘 따져봐서 만약에 비과세를 받아도 별로 금액이 좀 작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물건 1번 주택을 좀 이렇게 좀 더 들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시면은 차라리 여기서 1년을 더 버티세요. 1년을.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적기가 너무 불편하다. 1번, 2번 있는데 비록 조정에서 조정으로 간다 하더라도 요 2번 주택을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팔면 얘 1번이 중과가 배제가 돼요. 중과가 배제가 된다고요. 비과세는 못 받아도 중과는 피할 수 있다고요. 다른 주택이 없다면, 2주택만 있다면. 근데 내가 어차피 지금까지 올라온 비과세 양도차익이 별로 적어. 근데 1년 좀 더 기다리면 괜찮을 것 같아. 물론 아무도 모르지만. 그럴 때는 비과세 과감하고 포기하고 그냥 일반 과세만 가라고요. 아니면 그냥 보유세 버틸 수 있으면 2개 다 갖고 가셔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무조건 비과세 받아야지 그게 다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3번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뭐 답 없죠. 그냥 1년 안에 매도하고 전입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 주택에 이미 전입을 했다. 그리고 1년밖에 안 남았다. 이거는 답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 전입을 했는데 1년 안에 팔기 아깝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것도 3년 안에 팔아버려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중과 배제 들어가 버려요. 그냥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래서 저라면 여러분들이 1번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주택, 내가 지금 일시적 2주택인 사람들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1번 주택이 있고 2번 주택이 있는데 요 1번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정말 팔아서 비과세 받는 게 훨씬 이득이다. 양도차익도 많이 나고. 그러면은 이때는 좀 기다리지 말고 과감하게 파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12억 시뮬레이션 돌려봤어도 어차피 지금 팔아서 비과세 받는 거 같으면 팔아야 돼요. 근데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러면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베팅 하셔야죠. 그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내가 양도세 어차피 1억 정도면 2천밖에 안 되니까 비과세 맞는 것보다 내가 그냥 좀 더 들고 가고 3년 안에 팔아버려가지고 중과배제 받아야겠다. 그럼 차라리 중과배제 받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취득세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취득세 8%까지 다 보셔야 되겠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주프로님. 그만큼 이제 따져야 되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조정 샀다가 비조정 샀다가 비조정 그 다음에 다시 조정 샀다가 비조정 샀다가, 그래서 하나씩 사면서 징검다리야. 징검다리. 뭐 그저께 오징어 게임 보니까 거기도 나오던데 교차 매수예요. 교차 매수. 조정 비조정 조정 비조정 계속 팔면서. 그래서 조정은 그냥 중과 배제 맞고 팔고, 비조정은 2년 보유만 해서 받고 팔고. 저는 계속 사고 팔고 이사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조정 비조정 왔다 가면서 왜 실거주 하려고 그래요? 그냥 월세 살면 되지. 내 직장 근처로.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걸로 내 월세비 충당하면 되잖아요. 그게 돈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죠? 무조건 비과세 받아야 돼. 무조건 월세는 안 돼. 전세해야 돼, 최소한.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때로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계산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 언제 됩니까? 이거 됐을 때 포지션별로 어떻게 됩니까? 라는 좀 세금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좀 약간 제가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드렸어요. 작년 3월 달에도 아파트 투자 정석 그 책도 썼었고, 저는 사실 그 이전부터 2014년부터 15년부터 투자를 계속 했었고, 지금도 주택임대사업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고정관념을 깰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은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멤버십 특강이라고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클래스 101은 다 런칭을 했고, 이제 11월부터 시작하는 정규 10기 과정, 리뉴얼된 시즌 5 정규 과정은 제가 10월 중으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많이 들려드릴 거고, 정규 순강생이나 클래스 101이라던가 좀 뭐 절친분들 일부 한해서 좀 저랑 같이 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소규모 뭔가 그런 모임을 좀 하나 기획을 하나 하고 있어요. 지금 이름은 지어놨어요. 위드 제네시스. 위드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절세에 대한 건 기본이고, 요즘에 어떤 물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운동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많은지, 뭐 그런 약간 돈 버는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 재밌게 사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저랑 좀 눈높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뭐 절친 중에서 일부, 그리고 클래스 101 정규 과정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좀 하는 것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안타깝지만 비과세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뭐였습니까? 이 각 포지션별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무주택자이신 분들, 만약에 내가 사기로 했다면은 빨리 사시는 게 좋아요. 이거 법 개정되고 나서 사면은 장토금 혜택 주니까. 1주택자이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세요. 이게 장땡이에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하신 분들은 이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라리 중과 배제 이 전략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다만 해당 물건에 대한 투자 가치 그리고 취득세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컨설팅 쓰시면 됩니다. 컨설팅 비용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앞에 있었던 영상까지 해서. 자,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관련된 내용으로 발빠르게 언제 올라가는지 보실 분들은 알림 설정하시면은 빠르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항상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짧게 임팩트 있게만 해가지고 좀 이게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뭐 제 역량 부족인지 항상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넘어갑니다. 영상이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다 좀 쓸모 있는 내용이셨을걸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중과 배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거 포기하지 마시고, 비과세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중과 배제 되는지 알아보셔가지고 하면은 꽤 많은 금액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도 차익이 1억이었을 때 3주택 중과는 거의 한 5천만 원 나와요. 그런데 일반 과세 들어가면 2천만 원이거든요. 벌써 3천만 원 세이브 되잖아요. 단독명이었을 때. 공동명이면 더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세금 줄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세금 얼마 줄었습니다. 그렇게 그거 하나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은 정말 그날 하루는 매우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맛있는 식사 하시고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빠이빠이.